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영화 호프 개봉 첫날 국내 시청자 반응과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관람한 영어권 관람자 반응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압도적 예매율로 출발선을 끄는 영화 호프가 정작 실관람객들 사이에서는 뚜렷하게 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일 개봉한 호프는 개봉 당일 사전 예매량 60만 장을 돌파하며 올해 개봉작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누적 관객 1,600만 명을 넘긴 상반기 흥행작 왕가 사는 남자조차 넘어서지 못하는 수치로 개봉 전부터 극장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포털 관람객 평점은 네이버 7.21점, 롯데시네마 8.8점, 메가박스 7.7점을 기록했고 CGV 골든 에그 지수는 86%였습니다. 예매율 1위와는 별개로 전수만 놓고 보면 무조건 잘될 영화라 단언하기는 어려운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한국 SF물로 생각하면 이 반응은 지금까지 나온 SF 장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호불호의 평가는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영화이길래 이렇게 평가가 달라 하면서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더 관람하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 불황 속의 왕가 사는 남자에 이어서 또 하나의 천만 영화가 탄생하고 더불어 해외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SF 영화들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패가 큽니다. 특히 해외 평가보다 우리나라 관람자들의 평이 더 나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SF가 적어도 미국의 블록버스터급 영화와 비슷하게 나왔으면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가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SF물은 선진국형 장르라고 말합니다. 결국 돈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CG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CG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몇 개국이 안 됩니다. 미국이 독보적으로 기술과 자본력으로 앞서 있고 그 후발주자가 한국과 러시아 정도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자체 CG 활용을 하지만 완성도를 위해서 요즘은 암암리에 한국의 CG 기술을 위탁하기도 하고 러시아 기술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자랑 SF 영화 유랑지구 1편은 자신들의 CG 기술력을 증명했다고 떠벌렸지만 중국 영화제에서 이 영화의 CG 부분상을 한국의 덱스터 스튜디오가 수상하면서 이 기술이 한국 기술이라는 것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유랑지구 2편에서는 중국이 자존심이 상했었는지 100% 중국 기술력으로 CG를 구현했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할리우드 웨타 워크숍의 기술의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웨타 워크숍은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CG 기술력을 사용한 크리처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도 참여한 할리우드 기업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선진국형 SF물에 우리나라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는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CG 기술력을 엄청나게 폄하하면서 폭망이다, 망작이다란 평이 달릴 것입니다. 100% 진격의 거인 드림 나옵니다. 그러다 해외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 그 악플을 달던 악플러들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패턴은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학교는 첫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이 달렸지만 전 세계에서 1위를 하자 모두가 지구멍으로 숨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드라마 영화를 비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혐오의 표현만 사용하는 댓글은 비평이 아니라 악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국내외로 엄청난 히트를 해서 한국형 SF 영화 드라마가 더 많이 시도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우리나라 제작사들은 영화를 팔기에만 급급하지 영화를 해외에서 어떻게 상영하고 있는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든 영화도 해외 몇몇 극장에서만 상영하다가 바로 OTT나 DVD 시장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미국은 영화 광고를 영화 제작비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부으며 각 나라에서 황금시간대 상영관을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영화들은 K영화보다 질이나 재미가 떨어지더라도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을 칩니다. 그것은 초기 상영관 확보와 광고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영화 호프도 전세계 엄청나게 판매되었지만 아시아 일부 지역을 빼면 유럽이나 북미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상영하다 OTT 시장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SF 영화이고 초반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박스오피스건 OTT 시장이건 흥행을 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 영화를 직접 관람한 국내 관람자 반응입니다. 러닝타임 2시간 36분인데 초반 1시간 동안 시계 한 번도 안 보고 숨죽여서 봤음. 황정민 연기는 역시 명불허전, 특유의 걸쭉한 욕설과 인간적인 찌질함이 하드캐리한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볼 때 느꼈던 질주 카타르시스가 한국 영화에서 나올 줄은 몰랐네. 대낮에 펼쳐지는 대학살극이라는 게 신선함, 어두컴컴한 흔한 크리처물이 아니라 더 기괴함. 조인성 카체이싱이랑 정호영 총격 액션은 CG 없이 몸으로 굴러서 찍은 게 티가 날 정도로 처절함. 영화 미술과 시골 세트장 구현 디테일이 대박, 나홍진 감독의 변태적인 완벽주의가 느껴짐. 홍경표 촬영 감독의 자연광 구도는 예술이다. 스틸컷 하나하나가 다 명작 같음. 중간중간 나홍진 특유의 블랙 코미디 타율이 좋아서 긴장하다가도 빵빵 터짐. 심한 메시지 찾으려 하지 말고 장르적 아드레날린을 즐기러 간다면 역대급 오락영화. 나홍진 감독 영화라고 해서 곡성 같은 미스터리를 기대했는데 액션이 80%라 당황스럽다. 캐릭터 디자인이 정교하지 못해서 크리처가 달리는 모습이 무섭기보다 좀 우스꽝스러웠음. 대사는 거의 욕설이나 단말마 비명뿐이고 불친절하게 정보를 싹 다 잘라버려서 서사는 빈약함. 영화 톤이 중간에 급변함. 에얼리언 같은 호러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아바타처럼 바뀜. 끝날 때 떡밥 회수 하나도 안 하고 속편 대놓고 암시하면서 끝나서 찜찜함. 600억 넘게 썼다는데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천만 영화 스타일은 절대 아님. 영화 보고 나오는데 진짜로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뇌정지옴. 감독이 관객들 데리고 거대한 장난을 치는 느낌, 호불호 심하게 갈릴 괴작. 사운드랑 액션이 미쳤다. 무조건 큰 돌비 시네마 스크린으로 봐야 돈 안 아까움. 다음은 영화 호프를 리뷰하는 미국 영화 리뷰 사이트 로즈바이트닷컴에 실린 리뷰 기사입니다. 나홍진 감독이 불안정하면서도 시끄러운 액션 영화 호프가 시작된 지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그 생물이 한국의 작은 시골 광상마을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참혹한 토네이도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경찰서장 범석은 사냥꾼 사촌 성기로부터 도로 한가운데 훼손되어 죽은 황소에 관한 전화를 받습니다. 파리떼가 붙어있고 피투성이가 난 깊은 흉터가 남아있어 소를 죽인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장이 마을로 돌아가 조사로 갔을 때 좁은 골목과 건물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목이 잘린 시신들을 발견합니다.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알기까지 마치 한 편의 영화가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1시간의 음모는 진정한 영화적 성과로 그 예리함이 너무 높아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모두에게 호프에 대한 가정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곡성은 일부러 기존의 구조에 반발해 공포영화의 클리셰를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영화의 재치도 비슷한 즉흥성으로 움직이며 나 감독이 너무 곱게 날아가는 것 같아도 방향을 틀지 경계하게 만듭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라이딩은 관객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을 즐기며 관객을 고전적인 영웅 서부극으로 이끌며 프레데터와 프로메테우스를 떠올리며 시청자들이 SF 영화의 도덕성을 다룬 놀라운 괴물 영화로 변모합니다. 만약 제가 호프가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누구를 소개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발한 네온 배급 장르 영화를 보게 된다면 가능한 한 적은 정보를 얻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뷰에서는 나홍진이 만든 세계의 세부 사항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명백한 것부터 말하자면 호프의 첫 1시간은 정말 대박입니다. 호프에서 가장 영리한 부분은 테일러 러셀, 알리시아 비칸더, 마이클 패스벤더가 얼마나 활용되지 않는지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화면상에서 아직 마르지 않는 CGI 페인트처럼 보이는 생명체를 연기하며 대사는 매우 드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지막 10분까지 공개되지 않는데 이 영화를 직관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속편을 위한 설정처럼 보입니다. 나홍진 감독이 일부러 그런 걸 만든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경제 계산을 하는 다른 SF 영화들을 조롱하는 건가요? 이 장르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망하는 건가요? 매번 관습을 뒤틀면서도 관객이 농담을 따라잡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대담하고 도발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영화 제작으로 숨막히는 영화적 기량과 풍자적 인물 묘사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수줍은 연출은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명백히 존재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 공허한 액션 영웅을 탐닉하는 할리우드를 거울처럼 비추게 합니다. 다음은 영화 호프를 관람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한국 장편 영화는 차분하게 시작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이야기는 꽤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특수효과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외계인이 등장하고 각각이 매우 잘 디자인되었으며 세트도 매우 성공적이고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결말이 회결되지 않는 채 속편을 보고 싶게 만듭니다. 감동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합니다. 이 영화는 투쟁, 회복력, 인간 정신의 힘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감동적이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현실의 고통과 인내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 정말 돋보입니다. 이 영화는 등장인물들이 힘들고 때로는 가슴 아픈 상황을 겪는 과정을 따라가지만 특별한 점은 그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함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연기는 매우 자연스럽고 감성적이어서 그들의 여정에 쉽게 연결되는 느낌을 줍니다. 때로는 무섭고 슬프지만 동시에 치유와 포기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삶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 가장 희망의 순간을 찾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강렬하고 영감을 주는 작품으로 오랫도록 남는 감정적 인상을 남깁니다. 이야기 자체는 매우 훌륭하고 과학 스릴러로서 영화 내내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매우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대본은 매우 잘 쓰여졌고 긴장감이 넘쳐서 결말을 정말 알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대자들이 만들어진 방식이 제 경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연출도 정말 훌륭했어요. 영화의 촬영 방식이 정말 돋보였고 마치 비디오 게임 안에 있는 듯한 매우 즐거운 관람감을 주었습니다. 그 점에서 매우 좋은 경험이었고 훌륭한 촬영 기법도 있었습니다. 촬영 장면들은 인상적이고 잊을 수 없었으며 배경도 아름다웠습니다. 그게 영화의 가장 강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추진력 있고 멋진 액션 장면들, 우레같은 사운드 작업과 정말 짜릿한 음악, 촬영 감독 홍경표는 미끄러지고 건방진 우아함으로 혼란을 포착합니다. 이 영화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CGI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수상한 CGI가 있어도 호프는 정말 재밌는 영화가 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호프는 정말 미친 듯이 좋은 시간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시작이자 이정표를 의미합니다. 어려운 SF 장르에 도전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 있으며 미완성 작품임에도 훌륭한 시각, 몰입감 있는 사운드, 촬영 기법은 뚜렷한 할리우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나는 곡성과 비슷할 거라 예상했지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 중 하나였는데 감성과 서스펜스 그리고 깊이 있고 적절한 이야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영화 내내 저를 붙잡았습니다. 촬영은 아름다웠고 연기는 현실감이 있었으며 연기도 설득력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공감되는 것은 인간의 고통과 생존을 묘사하는 부분, 그리고 영화가 너무 많은 드라마를 반복하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잠시 동안 전개가 조금 느렸지만 긴장감과 감정적 내용을 적절히 쌓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출연진도 탄탄했는데 특히 두려움, 절망, 결의가 느껴지는 감정적인 장면들을 잘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가 미스터리와 심리학에 반대하는 점도 좋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유지하는 점도 좋았습니다. 이 점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신선함을 유지하는 점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점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각설하고 영화 호프를 리뷰하는 영화 가디언즈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외계인과의 막싸움, 최고 수준의 오락 영화.
한국의 나홍진 감독이 아주 유쾌하고 화끈한 로켓롤 스타일의 영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디지털 그래픽 기술과 고전적인 아날로그 액션의 쾌감을 영리하게 버무린 이 SF 액션 스릴러는 스티븐 스필버그나 월터 힐 감독의 흔적이 매력적으로 묻어나는 거대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지금 단계에서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예일 법한 또 다른 유명 감독과 영화 프랜차이즈의 색채도 살짝 가미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한 외딴 시골 마을 호프입니다.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늘 전쟁과 유혈 사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괴수에게 처참하게 찢겨 죽은 가축이 발견되자 온 마을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근심 가득한 표정의 파출소장 범석은 괴기하게 긁힌 자국이 선명한 가축의 사체가 누워있는 쓸쓸한 들판에 도착합니다. 그는 호랑이의 소행이 아니냐는 등 나름의 추측을 내놓은 동네 사냥꾼들과 퉁명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들이 가진 총기의 불법 여부를 까칠하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충격에 빠진 범석이 사체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보잉 선글라스를 벗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후 그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선글라스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그는 프로 경찰로서의 냉정과 여유를 던져버리고 전사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대부분은 그와 주민들이 지치지도 않고 외계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미친듯이 질주하고 화끈하게 유턴을 돌며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전반 1시간 동안 숨가쁘게 폭주한 영화는 아주 잠깐 숨을 고른 뒤 곧바로 이 괴짜 같은 외계인과의 막싸움 대혼돈을 제기합니다. 개인적으로 16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 중 어느 타이밍에 몬스터의 전체 모습이 제대로 등장할지 속으로 내기를 걸었는데 얼추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영화는 영리하게도 괴물에게도 나름의 감정이 존재하며 이 낯선 존재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무감각한 공격성이 오히려 이 모든 대참사를 자초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이는 비무장지대와 그 너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후속편을 예고하는 듯한 산막의 반전이나 괴수의 비주얼이 주는 기시감에 대해서는 관객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 세계 한국 콘텐츠 중독을 한층 더 심화시킬 만큼 최고 수준의 오락적 가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 영화의 실제 관람자 반응을 보기 전에 몇 개 예고편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곡성은 제가 본 최고의 한국 영화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영화도 꼭 볼 거예요. 정말 멋져 보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영화의 배경은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인데 모호하고 애매한 배경 설정을 통해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감독님 팬이거든요. 영화 곡성의 감독님 덕분에 한국 영화에 푹 빠졌어요. 한국 영화 정말 좋아해요. 나홍진 감독님 작품이요? 네, 좋습니다. 추격자는 제게 큰 감명을 주었죠. 그리고 물론 황해와 곡성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건 꼭 봐야 할 영화야. 이 영화의 촬영 기법이 정말 훌륭해 보여요. 다음은 이 영화를 영화제에서 미리 관람한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그냥 존나 미친 영화, 장르를 해체하고 뒤흔든 에너지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첫 1시간 동안 브레이크가 고장난 레이싱카처럼 질주하는 논스톱 액션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한국식 다크 코미디와 스필버그식 SF 장르의 경이로운 결합, 대낮에 펼쳐지는 이 괴기하고 파괴적인 패닉이 아주 현실적이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와 더싱이 만난 것 같다. 영화 제작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 느낌. 대낮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비규환의 카 체이싱과 아날로그 액션이 스크린 밖으로 날아와 꽂힌다. 황정민의 디테일한 생활 연기가 극의 현실감을 단단히 붙잡고 크리처 등장 전까지의 텐션을 홀로 지배한다. 조인성은 대역 없이 말을 타고 총을 쏘며 인생 최고의 액션 배우 얼굴을 갈아 끼웠다. 마지막 차량 액션은 위대하다. 나홍진 감독이 영화 전체에 거대한 농담을 던진 기분이다. 영화가 끝난 뒤 극장이 가득했던 집단적 침묵과 충격적인 표정들을 잊을 수가 없다. 재난물인데 주인공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세계관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무런 존재나
친절한 설명 없이 불친절하게 내달린다. 영화가 중반부를 넘어서며 완전히 궤도를 이탈해 블랙 코미디로 전환되는데 이 급격한 톤 변화에 설득되지 못했다. 러닝타임이 너무 길다 중반부 자동차 핸드브레이크 유턴과 총격전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나홍진의 지배함과 장르를 파괴하려는 야심을 알겠으나 이번에 뚝심이 너무 과해 호불호가 정확히 반반으로 쪼개질 영화. 초반 45분간 괴물이 나올 때 사운드와 분위기가 주던 극도의 긴장감이 괴물이 대낮에 얼굴을 드러낸 순간 허무하게 무너진다. 공을 많이 들인 것은 티가 났지만 외계인의 비주얼이 기존 할리우드 에일리언이나 크리처물에서 본 것들과 너무 유사해 기시감이 든다. 카메라가 날아다니는 시각적 파괴력은 인정하지만 일부 구간의 조잡한 CGI 퀄리티가 몰입을 강제로 깨트린다. 영화가 쌓아올린 투박하고 차가운 현실 세계관에 비해 외계인의 텍스처와 비주얼이 끝내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겉돈다. 결말부가 다소 개판이고 플롯이 불완전하지만 대형 스크린과 강력한 사운드로 극장에서 체험해야 할 순도 100%의 엔터테인먼트인 것은 확실하다. 후속편을 억지로 티업하려는 듯한 산막의 반전과 빈약한 뒷심이 나홍진 고유의 날카로운 스토리텔링을 실종시켰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화제성을 낳고 있기 때문에 절반은 성공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 호프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17일 넷플릭스 동궁과 22일 디즈니 플러스 킬러들의 쇼핑몰2가 공개되면 한국 콘텐츠들이 7월에는 온오프에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